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연속적으로 먹는 광고를 하니까 여러분들 출출하신 분들의 뭔가 위를 좀 자극할 것 같습니다. 닭고기는 마니커로 단백질 먼저 섭취하고 난 뒤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백년화편을 함께 하시면 요즘에 여러분 혈당 관리 관련한 책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게 탕후루 열풍을 불게 만들어서 혈당 스파이크다 뭐 이런 단어를 신조어를 만들어내던 이번에는 또 혈당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레스토랑 경양식집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음식 플레이팅 나오는 순서. 채소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 뭐 연어 샐러드 이런 거 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 순서가 그냥 마련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저도 관련된 영상이나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혈당을 팍 올리는 그런 탄수화물류보다는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먹으면 조금 건강 관리하는 데 좋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은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도 어떻게 혈당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못해갖고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네, 채소부터 먹고 네, 단백질이나 채소부터 먹고 네. 그다음에 밥. 네. 우리가 밥 뜰 때도요. 밥을 흰 밥을 먼저 떠서 이렇게 넣어서 반찬을 먹는 것보다 반찬 위를 먼저 먹고 네. 그다음 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밥을 먹으래요. 또 과일도 먼저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일을 먼저 네, 먹어요? 과일이 당이 높아갖고 네. 나중에 밥 먹고 먹으면은 이게 효과가 너무 세지다고. 그래요? 빈속에 네. 당을 집어넣는 것보다 네. 밥 먹고 먹는 게 또 아니,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먹으라고요? 네, 과일은. 그래요? 저는 네. 그거는 약간 생각이 네. 달랐는데 알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사과 하나 의사 먹는 선생님이 걸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예, 다양한 소식들 들을 수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자, 월가의 소식 지금 지표 먼저 그럼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간 금융시장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지난주에 좀 하락을 했어요. 주간요. 1월 생산자 물가지수, 금요일 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둔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업종이 좀 하락을 했고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지금 재개되는 그러한 시장의 이제 현상이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국제 유가 상승보다는 아마 임대료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지금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지금 4.25%로 지금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6월 달로 더 이연되면서 수익률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51,000달러에서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가 지금 거의 이제 80달러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일단 이스라엘 이제 가자지구 남부 도시에 대한 공습을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제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8,985명이 사망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21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이 지금 제시한 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그 안을 일단은 거부하기를 결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확전 일로에 있어갖고 아마 국제 유가는 조금 더 저희가 상승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숫자로 표로 정리를 쭉 해봤고요. 지난 주간 단위 지수가 조금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다 보니까 과연 이 가운데 어떤 섹터가 오르고 떨어졌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봤더니 올라간 섹터가 꽤 많아요. 네. 보시면 이제 성장주 쪽은 사실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반대로 경기 방어주 쪽은 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보시면 맨 처음에 보신 뭐 IT 쪽은 마이너스 2.46% 정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에서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금요일에 6.35%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AMD, 마이크론 등이 지금 하락하면서 조정기로 접어든다는 이런 불안감이 지금 잠깐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21일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과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인텔에 대해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지금 100억 달러죠. 우리나라 또 13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지금 작용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 소비재도 쪽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테슬라 등 전기차들이 좀 반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마존 등 이러한 경기 소비재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네, 포드도 지금 약세, 저 내연기관차도 좀 약세로 전환됐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가형 전기차 플랫폼 개발로 테슬라를 잡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노조가 지금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주가 상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캐시우 대 아크 펀드가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엔비디아, 알파벳, 로비노드 등 이 코인 관련주들을 매도를 하고 테슬라하고 소파이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종목을 갈아탄다는 의미를 내비쳤는데요. 그렇다 보면 결국 지금 테슬라 쪽도 저평가된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코인베이스는 또 금요일 날 8.84%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로비노드 마켓주도 한 4.32% 상승하면서 그 전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을 쭉 보면서 종목 이야기도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경제지표입니다. 발표된 내용들이 꽤 많았는데 네네. 뭐 보면은 결론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업종 한 번만 더 좀 결론을 내리신 덕게 줄 알고. 말씀을 드릴게요. 통신 서비스 쪽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메타가 시장을 사실 이끌긴 했거든요. 그쵸. 통신 쪽에서. 그러나 애플이 좀 하락을 했고요. 목요일에 실적 쇼크를 발표한 이제 로크죠. 네. 스트리밍 장치하고 이제 스마트 TV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23%가 급락을 했어요. 맞아요. 다른 게 아니라 청소년층들의 가입자 수 증가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시장이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에너지 쪽에서 유가가 거의 $80에 접근하면서 결국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가 애플을 매도하고 쉐브론과 옥시덴탈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 네.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오펙 플러스가 2024년 원유 수요 감소를 전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펙 국가들이 추가 감산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발생하면서 주가가 강세로 계속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헬스케어 쪽 조금 더 보신다면은 이제 지금 경기 방어 중에서 헬스케어도 지금 계속 이제 강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16일 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일라일리 목표 주가를 $805에서 $905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날 또 3.2% 오르면서 $782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마 시장 전반적으로 업종으로 본다면은 이제 빅테크 쪽이라든지 M7 쪽에서는 좀 그동안 이제 오른 상승에 대한 좀 조정이 좀 약간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경기 방어주 쪽이죠. 뭐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에너지 쪽 이런 쪽에서는 좀 그다음 저평가 메리트가 좀 생기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업종별 아마 선순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제지표 네, 봐도 경제지표 되겠죠? 가시죠. 네, 경제지표 보여주시죠. 경제지표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커졌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지금 1월 달 제가 오른쪽부터 먼저 볼게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0.9%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는 한 0.6% 정도로 둔화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 1.0%에서 0.9%로 소폭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1월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보시면은 2.0%로 상승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달에 1.9%가 나왔었고 1.7%가 나왔거든요. 이 시장 전망치가 1.6%였어요. 그런데 2.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게 다른 것보다 전반적인 임대료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시간대 2월 인플레이션 기대치거든요. 1년치도 보면은 3.0%로 지난달에 2.9%보다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기대치도 지난달에 2.9%였는데 이번 달에 2.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부활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FOMC도 지금 되게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반대로 이쪽 이제 왼쪽이죠. 경기 둔화 쪽을 한번 보신다면은 1월 건축 허가 건수가 147만 건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한 1.5% 감소를 했어요. 네. 지난달에 한 3.8%가 증가를 했는데 1월 달에 또 감소로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도 140 죄송합니다. 주택 착공 건수도 133만 건인데 지난달에 비해서 14%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은 한 3.3% 전달에 비해서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1월달 인플레이션 중에서 이제 임대료 상승 부분이 좀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쉽게 반대로 상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FOMC 이제 회의에서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단 10%로 지금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달도 한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있을 그 FOMC 에서 이제 회의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을 한 55% 정도로 여기 정도만 한 5월, 6월 달 정도는 돼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다시 이제 전망치를 수정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확인하고 있는 빅스 지수의 동향입니다. 변화가 좀 일주일 사이에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에 주중에 거의 한 16을 넘어갔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사실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한 거의 17 이상은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상대 강도 지수도 한 53 정도 있다는 것은 그냥 보통이다. 네. 그래서 지금 빅스 지수와 같이 변동성 같은 경우에 미국은 아직까지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조정이 뭐 충분히 일어났다던가 아니면은 아주 고평가돼 갖고 주가가 급등해 있다. 이런 상태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한번 저희가 S&P 500 차트도 한번 조금 한번 보시면요. 지금 지난주에 조금 이제 조정하는 느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일 이평선하고 네. 밑에 있는 60일하고 120일 이평선 간격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메꿔져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조정에 좀 들어와 있다. 네, 그래서 20일 평균선하고 60일하고 지금 120일 이동 평균선 간에 이제 간격이 좁혀지는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 강도 지수는 이제 아직 70까지는 못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65 정도, 66 정도 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수라든지 아니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좀 조정 쪽으로 좀 이제 타이밍을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경기 지표까지 지금 이제 조정 쪽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뭐 투자 심리를 약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는 이번 2월 달 말하고 3월 초에 투자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앞서서 업종 말씀하실 때도 업종별 이런 순환매를 통해서 다른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쉬어가도 다른 섹터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지수의 상승폭은 앞으로도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종목들은 네, 우리가 발굴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이 기간 조정이 될 수 있고 지수상으로 본다면요. 그다음에 업종에서는 차별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국내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저 PBR 좀 많이 보고 있듯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크 펀드도 마찬가지. 시장에서 가장 주요 세력들이 지금 보는 상황이 기존에 있던 테크 쪽이라든지 아니면 성장률을 조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비중을 좀 줄이죠. 근데 이게 줄였다고 해서 이걸 뭐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줄였다가 만약에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받으면 다시 또 늘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경기 이제 방어주주들이죠.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주라든지 헬스케어 그다음에 소재 쪽 이런 쪽들은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신다고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보면은 좀 약간 뒤바뀜하면서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상황에서 이제 펀더멘탈이 크게 이제 경기의 시장 지표들이죠. 이게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네. 선순환으로 돌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그 선순환이라는 게 말은 되게 예쁘고 좋잖아요. 네. 순환. 순환이죠. 근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부 섹터에 집중된 투자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물론 맞습니다. 뭐 네. 스파이 같이 그런 ETF를 사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지루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특정 섹터에 집중한 투자자분들은 뭐 어떻게 다른 섹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놔야 되는 건가요? 그럴 때? 저는 사실 늘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 팔지 마시고 어차피 성장주 쪽에 다 지금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익 단계에 있으면 일부 정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바꿔 타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과연 우리의 이야기를 쉽지가 않죠. 손이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네, 빅테크 종목들이 이렇게나 무거운 종목들이 실적을 이렇게나 잘 내고 네.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잘 어떻게 보면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손이 안 섹터에, 나가죠. 예. 내가 이렇게 싸게 잘 사놨는데 네. 이걸 팔아야 되나. 예. 네, 그런데 또 시장에서 조정이 오면 또 후회를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 일정 부분은 좀 정리를 해갖고 금융주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든지 헬스케어 쪽으로 좀 분산해 놓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자, 여러분들 특정 섹터에 집중된 특정 종목군의 섹터인데 주목된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에 대한 분산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지수는 좀 이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 우리가 좀 염두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지수 플레이 하신 분들도 좀 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횡보장을 예상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더 낫죠. 그런 섹터 이렇게 좀 분배 쉬운 네. 그런 전략이 있으면은 내일 저희가 또 휴장이니까 네, 네. 내일 또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정 저희가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주요 일정 보시면 이번 주 21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연준 의원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이게 한번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경기 지표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래도 보면 또 실적들 또 발표하는 또 기업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20일에는 월마트하고 홈디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재 쪽, 필수 소비재 쪽, 또 경기 민감 소비재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나는지 한번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 때문에 작년 쇼핑 시즌, 연말 쇼핑 시즌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스토리지하고 리얼티 인컴 같이 부동산 업체들도 계속 지금 일치 회사들이거든요.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퍼블릭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에서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실적도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21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발표가 돼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전망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전망치는 4분기 전망치는 매출은 203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4.96달러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매출은 지난 3분기에 비해서 한 26% 정도 상승한 걸로 잡고 있고요, 지금요. 네. 그다음에 EPS는 한 3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전망치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비안도 이제 하고 이제 루시드 옆에 있는 루시드까지 지금 같이 전기차 회사 스타트업이 지금 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리비안도 사실 좀 기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원래는 5만 대 생산 계약을 발표를 했었는데 5만 4천 대까지 늘렸고요. 마지막 4분기에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24년 소비자 만족도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1위가 나왔어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만족도가 좋다는 걸 보면은 리비안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킹스 홀딩까지 22일에 이제 부킹 홀딩스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여행이 어느 정도 나왔을지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에어비앤비 실적이 별로 좋지를 네, 않았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과연 호텔 쪽은 어땠을지가 그죠. 궁금하네요. 네, 한번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23일에 이제 워너브라더 디스커버리가 나오죠. 요즘 계속 이제 합병 얘기 핫하죠. 때문에 이제 시끄러운데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번 달 전반기 내내 과연 시장이 어느 쪽으로 지금 돌아갈지 이런 것들을 좀 전망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저희가 집중하지 않았던 사이에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이 기업도 여러분 사상 최고가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하는 기업이 있나요?
뭐 많죠. 지금 AM 이제 반도체는 일단 반도체 이런 거 빼고. 반도체 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네. 빅테크 종목들 제외하고 네네. 그 외에 다른 섹터 중에서도 네. 보면은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네네. 갑자기 뭐 무슨 업체가 실적을 너무 잘 내서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이 종목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사실 반도체하고 빅테크에 몰려 있어요. 아, 사상 최고가 나타내는 네, 기업들이요? 네, 네. 왜냐하면 나스닥이 저만큼 올라간다는 걸 네. 보시면은 그쪽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112 정도밖에는 잘 눈에 안 보여요. 그 정도고 반도체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지금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다. 네. 그다음에 IT 쪽도 뭐 보시다시피 메타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이고요. 지금 그 이외에 지금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 아주 뭐 중소형주에서 몇 가지 종목들 볼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이 로봇주 네. 중에서도 그럼. 예, 이제 아니면 이제 거기에 이제 L2L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약간 그 로봇 쪽에서도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하는 그런 주식들도 지금 눈에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 외에 정말 스물스물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이트는 없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HTS에 너무 네네. 쉽게 52주 최고가 네네. 촥 다 정리를 해주잖아요. 네네. 미국은 그런 사이트 없나요? 그건 유료 사이트입니다. 아 그래요? 아, 다 돈 내라 그러네요. 네. 미국은 뉴스 기사 조금 더 자세한 거 보려고 해도 다 돈 내라고 하고. 아니면 삼성 아니 저 회를 얘기하는데 HTS? 증권사 HT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 쪽 보면은 네. 그렇게 소트를 좀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는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지금 MTS만 많이 쓰실 텐데 HTS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탐리가 시장에서 지금 거의 칼춤 추듯이 네. 시장을 잘 맞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탐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그분이 이번에 맞췄다고 해서 사실 다음번도 맞춘다는 법은 없는데 네. 그 논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네.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고 네. 최근에 시장을 제일 그래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좀 동의하셨습니까? 일부 동의. 일부? 그럼 어떤 부분을 좀 경계를 하시나요? 뭐 일단은 저는 이제 분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IT라든지 이쪽 성장주 쪽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조정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쪽 경기 방어주들이죠. 방어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성장주만큼 올라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일단은 예. 그래서 성장주는 이제 방어주들은 성장주들이 해지할 수 있는 상황 정도까지만 올라올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이제 시장 이야기 아니라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또 대통령의 날로 오늘 밤에 휴장인 미증시를 틈타서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